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스시 오마카세 가성비 5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손가락 4개 한 거는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가성비 업장으로는 상일동에 있는 송화정 스시, 장안동에 있는 스시카야 논대, 성남의 스시미니, 신의문역 니시 스시 이렇게 4군데인데요. 가격이 2만원에서 35,0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는 곳이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총 5개가 되겠네요. 가성비 업장은 제가 소개한 곳 이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곳으로 여의도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아루이가 있죠. 제가 왕년에 수강 신청도 빛의 속도로 성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순발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아루이는 못 뚫었거든요. 언젠간 성공하겠죠? 여하튼 지금 온 곳은 8월 1일에 정식 오픈한 곳인데 여기도 벌써부터 예약 전쟁이라고 하니까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예약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하고 네이버 예약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8월 22일 오전 9시입니다. 바로 서대문구 증산역 부근에 있는 스시 소우카이예요. 증산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차를 가져가실 경우는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저는 미리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걸 확인하고 갔음에도 그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되게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주차 앱으로 자리 찾아서 주차했습니다. 소우카이의 가격은 점심 25,000원, 저녁 35,000원입니다. 저는 저녁에 갔고요. 콜키지는 2만원이에요. 소주도 팔고 있습니다. 가게는 협소한 편이고 자리는 총 6석 있어요. 그럼 소우카이의 디너 코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계란찜이에요. 가스오다시 베이스의 계란찜 위에 트러플 오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푸딩이라고 해도 믿겠죠? 계란을 체에 몇 번이나 걸러서 쪘나 봅니다. 그런데 온도가 엄청 뜨거우니까 살살 불어서 천천히 드셔야 해요. 계란찜은 입에서 아주 사르르 녹습니다. 트러플 향도 은은하게 나고 감칠맛도 좋았어요. 뒤이어 바로 광어회가 나오는데요. 온도가 아주 적당히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쫀득하지만 또 잘 풀어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날 날씨가 습하고 정말 더웠어서 잠깐 걸어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앉은 자리가 에어컨이 잘 안 오는 자리라서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았는데 이 광어 한 점 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8kg짜리 민어예요. 스시 오마카세에서 민어를 먹어본 적 있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숙성은 일주일 했다고 합니다. 살결이 되게 촘촘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두께도 두껍고 크기도 입안 가득 차게 썰어주셔서 아, 내가 지금 회 한 덩이를 제대로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무늬 전갱이인데요. 소금이랑 고추냉이와 함께 먹으라고 해요. 등푸른 생선의 향이 좀 느껴지는 편인데 기름기가 워낙 좋아서 맛있었어요. 5일 숙성한 제빵어입니다. 위에 건 등살, 아래 건 뱃살 부위예요. 등살은 살짝 쫄깃함이 느껴지고 역시나 잘 풀어집니다. 뱃살은 식감부터 등살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다른 생선 같아요. 서걱서걱하고 기름기도 풍부하네요. 셰프님이 하시는 말씀이 뱃살 위주로 주려고 하고 있대요. 고추냉이와 함께 소금까지 찍어 먹으면 감칠맛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외로워 보이는 전복입니다. 오늘 개우 소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전복은 다시마에 쪘는데 감칠맛, 단맛 둘 다 있고 짭짤하게 간도 돼 있어요. 식감은 쫄깃한 편이에요. 삶은 소라 식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나 고추냉이 올려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네요. 다음은 참돔 뱃살인데요. 간장을 발라서 구운 거거든요. 저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메모장에도 핵줄 맛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간장을 발라서 구우니까 그 찐득한 양념 맛이 확 느껴지면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제 맛있는 거 다음에 또 맛있는 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바로 청어마리입니다. 참고로 이곳의 초밥은 적초가 들어간 밥이라서 밥 색이 갈색빛이 도는 거예요. 청어가 하나도 안 비리고 고소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무엇보다 이 자체의 간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파향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술이 땡겼는데 먹고 대리 부르기엔 대리비가 후덜덜하니까 참았습니다. 이곳은 술이 필수는 아닌데요. 하지만 먹다가 드는 생각이 다음에 와서는 술을 좀 시켜서 가게 매출에 힘이 좀 돼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셰프님이 계속 손님들에게 부족한 거나 취향이나 이것저것 물어봐서 소통하면서 맞춰주시더라고요. 혼자 6명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접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맛보라고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저는 적초로 간을 한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무쇠 가마솥에 지은 밥에 3가지 초를 블렌딩했고 설탕은 안 넣으셨대요. 먹어봤는데 적초에 쿰쿰함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씹을수록 짠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밥 아래 매끈함은 괜찮았고 질지도 않고 뭉침 없이 좋았습니다. 첫 초밥으로 나온 건 광어초밥입니다. 안에는 파와 비슷한 맛을 가진 차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냥 밥만 먹었을 때와는 다른 맛이에요. 짭짤함만 있던 밥이 광어랑 먹으니까 짠맛은 가라앉고 적초의 쿰쿰함도 살짝 느껴지는 게 맛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성대라는 생선인데요. 위에는 라임을 몇 방울 뿌렸습니다. 오늘 먹은 횟감 중에서 가장 쫄깃했어요. 왠지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았던 생선인 것 같아요. 이제 장국이 나오는데요. 장국을 중간에 내면 초밥의 흐름이 깨져서 보통 마지막에 주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초밥 2-3개 정도 먹고 나면 주신다고 합니다. 단새우 대가리를 넣어서 연하게 우려냈는데 그래서 초밥 먹을 때 맛의 흐름이 장국으로 쏠리지 않고 중간에 홀짝홀짝 마시기 좋았어요. 윤기 잘잘 흐르는 이 생선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짝 익힌 금태예요. 위에는 소금을 올렸는데 좀 많이 올린 건지 살짝 짜더라고요. 그래도 금태 하면 터지는 기름기와 고소함이 매력이잖아요. 불향도 좋게 나고 살살 녹아버립니다. 안에 시소를 넣은 참돔이에요. 처음에는 시소향이 먼저 탁 치고 뒤에는 참돔의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숙성이 잘 된 건지 맛있네요. 원래는 셰프님이 망원동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월세가 세다 보니까 연고도 없는 이쪽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망원동에 오픈했으면 적초가 빠지거나 지금 같은 코스 구성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한 월세 덕에 이렇게 혜자스러운 코스를 맛볼 수 있네요. 제빵어 뱃살입니다. 안에는 유즈코쇼를 넣었어요. 유즈코쇼는 일본식 고추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청유자 껍질과 매운 고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서 향긋하고 맵고 짜고 그래요. 네, 자극적이었어요. 제빵어의 맛까지 가려버릴 정도로 유즈코쇼 양이 좀 많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스시 오마카세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 단새우와 성게소입니다. 바로 직전에 김을 구워주셔서 김의 풍미와 바삭한 식감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성게소는 페루산인데요. 단맛이 덜한 것 같아서 위에 소금을 올렸다고 해요. 짠맛 뒤에 오는 단맛을 살리려고 한 거죠. 성게소 자체는 쓴맛도 없고 나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단맛이 적고 녹진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새우 살이 팡팡 터지면서 단맛이 나오는데 이게 또 조화가 되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초당 옥수수와 새우살을 섞어서 튀긴 거예요. 셰프님께서 기름 온도가 좀 낮았던 건지 바삭함이 덜하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바삭하지는 않았지만 새우살이 쫄깃하게 씹히는 게 식감이 또 괜찮더라고요. 혹시 다음에도 기름 온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설명을 쫄깃한 식감을 살린 옥수수 새우튀김입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옥수수 씹을 때마다 설탕물 나오는 것처럼 단맛이 좋았습니다. 이건 그냥 먹기보다는 고추냉이 올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올려서 드셔보세요. 가리비 관자입니다. 방금 튀김 먹었다고 리프레시 개념으로 라임과 소금을 올려주셨어요. 가리비 너무 맛있네요. 이전에는 부들부들한 가리비를 썼었는데 오늘 건 약간 탄력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탄력감과 부드러움 모두 느껴져서 맛있게 먹었어요. 줄무늬 정갱이입니다. 이건 이상하게 밥이 좀 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임의 여파인가? 이제 카이센동이 나오는데요. 적초밥에 성게소와 찐 새우살 그리고 파와 연어알 넣고 김까지 올려줍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연어알이 조금 짰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장에 절인 참치 등살인데 산미는 살짝 느껴졌고 고소함이 많이 나서 좋았어요. 겉면을 살짝 익힌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그냥 보기엔 불질을 안 한 것 같죠? 왜냐면 불질한 쪽이 안을 향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먹으면 지느러미 특유의 지방맛이 적초밥과도 잘 어울리고 맛있네요. 메밀소바예요. 메밀면은 담백하고 심심한 편이에요. 식감도 거칠고 뚝뚝 잘 끊기고요. 그런데 이 쯔유 국물이 짜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간으로 잘 맞췄습니다. 제가 면을 즐겨 먹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스시 오마카세에 가면 면 요리는 거의 남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싹싹 다 먹었어요. 뭔가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먹으면 배가 차기 시작해요.
마지막 초밥으로는 가지초밥이 나왔습니다. 위에 올라간 빨간색은 다진 참치살이에요. 가지의 향과 맛은 거의 없고 양념에 재워둬서 달고 주시합니다. 이때도 밥이 좀 시다고 느꼈는데요. 밥이 시지만 않았다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계란구이 한 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먹음직스럽네요. 직접 만든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나오는데 계란구이 위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같이 먹는 방법도 설명해주세요. 이런 조합으로 먹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디저트 제대로 먹는 느낌 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시 소호카이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횟감의 숙성도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가격 좋고 코스 구성 좋고 양도 많고 적초 샬이라는 임팩트도 있고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끔 재료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셰프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아쉬운 것을 최대한 부수적인 것들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일행은 이날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적초샤리의 쿰쿰함은 첫 방문 때가 더 좋았대요. 앞으로 이곳이 더 안정된다면 얼마나 맛있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감히 서대문구의 축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